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유희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지성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손유희 지도사의 개념과 이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손유희는 어떤 거예요? 손유희는 손으로 노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손유희는 손과 아이들과 함께 동작을 함께 해서 아이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유희는 과연 어떤 건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시고요. 과연 내가 왜 손유희 지도사를 따야 되는가? 손유희 지도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신다면 정말 내가 손유희 지도사를 따야겠다. 내가 자격을 취득해서 정말 쓸만한 곳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손유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손유희는 어떤 거지? 라고 했을 때 손유희는 영유아들이 손동작을 통해서 감정이나 사물 및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손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감정이나 사물을 표현하죠? 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고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갸우뚱 하시고 양손을 이렇게 벌리셨죠? 이게 바로 손동작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바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게 손유희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유희는요,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정해서 손유희 동작들을 만들어 보고요. 이러한 동작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인지나 언어, 신체, 음률 등의 발달을 돕고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신체적인 발달을 우리가 손유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실 텐데 이러한 통합적인, 총체적인 발달을 리듬과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발달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손유희예요. 그래서 이 손유희를 창의적인 모습과 표현으로 우리가 동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유희를 예술 감각과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데 아이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 감각과 표현 능력을 손유희를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2강, 3강 이렇게 계속 손유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손유희 지도사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이런 손유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 그리고 총체적인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손유희 지도사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들 발달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손유희를 무조건 동요를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동작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지 않고요. 다양한 생활 주제와 연계된 손유희 활동을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손유희 지도사를 내가 왜 따야 되는지, 이 지도사를 내가 왜 취득해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것처럼 손유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까? 그거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리고 표준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그 생활 주제에 맞게 교육적으로 주제별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동작화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화하고 그리고 아이들 관심과 흥미가 있는 동요나 노래들을 가지고 동기유발을 시켜서 아이들의 인지적, 정서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유희 지도사는 저처럼 노래를 못 부르고 율동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노래를 유창하게 정말 전문가처럼 불러서 전달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선생님의 정말 안정된 분위기에서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갖춰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상호작용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손유희 지도사라는 것을 제가 따가지고 손유희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손유희 지도사 과정은요. 유아교육의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생활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주제는 아이들의 발달과 생활주제가 플러스 돼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3월에는 어때요? 3월에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학기죠. 그러면 3월에는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나와 그리고 새로운 친구, 나와 유치원, 나와 어린이집,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이 새로운 3월에는 아이들과 어떤 노래를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친구들아 안녕, 오늘 선생님하고 새롭게 인사 노래를 배워볼 거야. 오늘은 어떤 인사 노래가 있는지 들어볼래? 해가지고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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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노래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에는 그러면 인사 노래 알려주죠. 그리고 3월에는 또 어때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죠. 봄. 그러면 봄은 어때요? 봄은 봄에는 새싹, 봄에는 새싹들이 새싹과 관련된 시작, 어떠한 것을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3월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씨앗이라는 동요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봄이라는 주제와 또 4월 신학기 그리고 4월에는 봄 이런 주제로 봄에 관련된 노래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선생님하고 동요를 불러보자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또 봄에 맞는 주제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봄인데 겨울 동요를 들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봄에 관련된 노래를 들어보면요. 씨앗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씨앗은 어때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봄에는 봄에 관련된 이야기를 놔두고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따뜻한 날씨에는 씨앗들이 나오고 새싹이 돋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가 시기, 계절, 시기 다 맞춰서 우리가 이런 손유희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유희 지도사 과정도 저 역시도 이러한 계절과 시간적인 배경들을 함께 해가지고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의 과정 또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 과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유아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영유아들에게 실질적인 신체, 리듬, 음악, 사회성, 어휘력 등을 증진시키고자 이 손유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상시키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과 인지적인 신체적인 발달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손유희 지도사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손유희 지도사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에 적절한 동요와 노래 그리고 이 손유희들의 동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계획하고 꾸밀지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고민되는 것들을 손유희 지도사 과정에서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과연 손유희 지도사는 그러면 아이들하고만 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는데, 이 손유희 지도사는요,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어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도 쓰실 수가 있고, 복지시설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나, 우리가 여기 보면, 노인, 실버타운. 노인들이 우리가 자주 요즘에는 실버유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가시는 곳 뭐예요? 뭐, 노인유치원 해가지고, 우리가 요새 노치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노인유치원, 노인들이 오시는 곳,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제가 노인복지센터도 있죠. 그러면 제가 노인복지센터는 이제 가정으로 방문을 하신 거고, 주간보호센터는 오셔가지고 그 유치원처럼 주간에 이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곳에도 우리가 특성화 강사처럼 외부 강사들이 모여서 외부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세요. 그럴 때 이 손유희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이 강사님 되게 손유희로 주의 집중 잘 시키시고 분위기 잘 맞춰서 노래도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노인이나 실버 등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유희 지도사는 어떠한 뭐 꼭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처럼 이렇게 유아교육 강의를 하신다든지, 뭐 손유희 지도사 강의를 하신다든지, 또 어떠한 센터에 가서 강연하시고 이런 것 하실 때 어떠한 강의를 하시던 강의나 강연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도입이 필요해요. 왜 도입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목을 집중시킬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자,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보다 선생님이 부르면 네,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인사를 하실 때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사회자가 얘기해 주지 않은 한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PR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유희를 가지고 안녕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인사를 잘하는 선생님 김지성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하고 인사했을 때 어때요? 저 선생님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도입하실 때 주의 집중을 시키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나 이런 자격증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외에도 손유희 지도사를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유희 지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손유희를 이제 이해해 봅시다. 손유희는 영유아 발달 과정 속에서 손유희를 보시면 영유아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과정이에요? 양적은 뭐예요? 아이들이 신장, 체중, 어휘력에서의 변화예요. 우리가 신장이 점점점 커지고 아이들이 36개월 정도 됐을 때 거의 100cm 되는 것 같아요. 1m. 네. 아이들이 36개월 됐을 때 100cm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돌 때 어때요? 돌 때 우리가 속된 말로 돌떡 돌린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돌 시기가 되면 아장아장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때 걸음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돌 때는 돌떡을 돌린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양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어휘력에서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18개월이에요. 그래서 18개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그동안 들었던 말을 기억했다가 그거를 언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듣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몇 번을 들어야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라는 단어를 최소 1000번 이상 들어야 이 아이가 엄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18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정말 내가 뭐 가방이라는 단어를 알려주고 싶다 싶으시면 가방을 거의 1000번 들려준다 생각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아, 가방이구나 라고 발음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언어가 너무 늦어요. 아이들이 저희 아이는 왜 말이 늦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1000번의 자극이 있어야만 한 단어를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언어가 늦는다고 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 아이에게 좀 더 내가 정말 한 단어를 1000번 정도 얘기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내가 그만큼 아이에게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느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몇 번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휘력의 향상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양적으로 정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양적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질적인 변화예요. 아이들이 뭐 키도 바르게 성장하고 몸무게도 맞게 그 개월수의 그 나이에 맞게 늘어나는데 과연 지능은 어때요? 인지적인 지능의 본질, 이런 정신, 작용의 변화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죠. 그 정신작용의 변화, 인지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어휘력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어휘력도 느리고 질적인 변화도 느리다면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의 성장은 굉장히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가 뇌 자극을 줘야 되죠. 뇌 자극을 굉장히 잘 줄 수 있는 부모, 교사가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유이는 아이들 발달 과정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아이들의 발달 영역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발달이에요. 이거는 방금 전에 뭐 양적 변화, 질적 변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양적이나 질적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기계는 뭐예요? 그거는 뇌죠. 뇌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하죠. 이 뇌에서의 뇌 발달, 뇌와 신경계 그리고 이 근육, 감각 능력이 과연 행동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그런데 이 우리의 뇌는요. 계속 어때요? 시냅스가 연결돼야만 인지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냅스가 발달하기 위해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자극하는 게 바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와 시냅스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과 사회정서적인 발달도 고려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기억, 문제 해결 능력, 지능 그리고 이런 지적 능력에 관련된 발달들을 고려하셔서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자극을 내가 줘야겠구나 라고 중요성을 조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손유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발달을 자극시키고 우리가 어떤 언어나 감각이나 경험들을 다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서적으로도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음악 치료도 있고 음악이 인간의 정서에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음악과 함께, 동작과 함께, 노래와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아이들의 성격의 안정성과 변화,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우리가 통해서 발달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효과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유아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유에 대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손유이가 정말 아이들에게 총체적인 발달을 돕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히 조금 영유아의 발달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왜 영유아의 발달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태내기,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엄마의 태교가 왜 중요해요? 태교가 왜 중요할까요? 태교를 왜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태내에 있으면서도 다 듣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빛과 조명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교를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태내에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태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태내에서 기본적인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체의 급성장기예요. 이 태내에서 모든 기관이 만들어지죠. 어때요? 인간은 정말 신비롭죠. 수정부터 우리가 아이들이 손, 발, 머리, 두뇌, 척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머리카락, 귀, 손톱, 발톱까지 여기 태내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제가 출산을 하고 제일 신기했던 게 만사까지 제 배 안에 아이가 있다라는 게 조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아이를 낳은 일이구나 라는, 그렇게 정말 그 정도로 너무 기뻤는데 이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10개월 안에 눈썹, 눈, 고막, 심지어 항문, 그리고 다 생긴 거잖아요. 온갖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 그리고 솜털까지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때의 자극들이 기본적인 기관이 형성되면서 그때의 자극도 같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아기 때는 어때요? 첫 돌 무렵부터 부모와 애착을 형성해요. 우리가 애착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눈맞춤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가 영아기다 하는데, 첫 도래부터 애착이 형성되는데 그때 낯가림이 시작돼요. 아이들의 애착이 형성되면서 낯을 가리면서 엄마와 분리가 됐을 때 분리불안이 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분리불안, 분리애착이 있으면 엄마가 할머니 집에 아이를 놓고 갈 경우에 아이가 굉장히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가 오기 전까지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분리할 때도 안정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영아기 때 부모와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손유이는 어때요? 아이와 아이의 눈을, 부모와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손유이를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웃을 때는 더 손유이가 더 재밌어지고, 아이의 시각 발달을 위해서 손을 움직이면서 우리 어떤 노래 불러줘요? 반짝반짝 작은 별 많이 불러주시죠. 반짝반짝 작은 별 했을 때 어때요? 아이들이 손을 보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와 아이의 애착도 훨씬 더 빠르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내가 아이에게 아이 컨택을 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놀아주냐에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형성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상호작용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우리가 정말 놀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아기 때는 이제 운동기술, 체력, 신장, 자기중심적,
이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했을 때 저는요 이렇게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반짝반짝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큰 시기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지고요.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어때요? 뭐 스파이더맨도 좋아하고 엘사도 좋아하고 겨울왕국 이런 환상의 판타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빠져드는 시기가 이 유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유기를 접목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작을 만들어보고 몸과 행동으로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할 수 없게 정말 풍부하게 굉장히 발달시켜주는 효과적인 손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는 체력적으로 운동 기술적으로 신장하는 시기죠. 그리고 기억력이나 언어 기술력이 점점 증가해서 이 시기에는 뭐 가사 바꿔 부르기 그리고 너의 생각을 또 적어서 이 노래에 맞춰서 또 개사해서 불러보기 등의 여러 창의적인 노래 부르기 방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누가 중심이에요? 친구가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친구와 함께 짝을 지어서 같이 해본다든지 뭐 두 명끼리 해서 같이 함께 해보자 했을 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아동기인 거죠. 그래서 영유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었고요. 정말 내가 영유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손유기를 접목시키는 과정들이 달라져요. 영유아기에 이런 총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구나,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유의 교육적인 원리는 바로 주의 집중의 원리예요. 이런 동작과 리듬을 통한 수업의 생동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교육 내용의 효과적인 빠른 전달로 이런 노래나 뭐 어떤 인사 노래도 선생님이 인사 노래 하는구나. 뭐 간다 골목길로 간다 갈라 화장실로 간다 띠띠빵빵 랄라랄라 자동차. 얘들아 우리 자동차처럼 달려가 볼까? 해가지고 우리 달려갈 수도 있고요. 칙칙폭폭 해가지고 기차처럼 갈 수도 있고 어떠한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는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유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작해 봄으로써 창의력과 감수성, 상상력, 표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말 이 손유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시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참여도도 향상돼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너무너무 즐겁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게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리듬을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을 계속 불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아까 도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주의 집중을 하는 이유는 동기 유발이에요. 동기. 어떠한 동기를 내가 주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호기심이고 동기가 생겨야만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손유기 지도사를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 하는 어떠한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유기라는 것을 어떠한 동기적인 초점으로 보셨을 때 정말 이런 수나 크기, 형태, 비교 등의 기본적인 인지 개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집중 원리는 동기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사회성, 그리고 짧고 쉬우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감정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및 흥미 유발, 주의 집중 기억하시고요. 손유기를 통한 자존감 향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나의 몸과 나의 이런 노래,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구나.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을 때, 손예희를 따라했을 때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1강에서는 학습 정리를 해보면요. 손예희의 개념과 손예희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예희의 개념, 지도사 과정의 전망 등을 참고하셔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손예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